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희진 어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하이브가 추진하던 민 대표 해임 계획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LG이노텍이 최근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올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 브랜드 중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아이폰의 가격 마케팅이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우어홈 경영권 분쟁이 결국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구지은 아우어홈 부회장이 사내 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데다가 구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연 씨가 손을 잡고 이사진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최종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가 4대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계 밸류업 동참을 위해서 다른 상장사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입니다. 4대 그룹인 삼성전자, SK, 현대차, LG를 비롯해서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총 12개사를 대상으로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으로 신한지주 큰 폭으로 오름세 보인 가운데 앞으로도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전강후약 그리고 코스닥은 전약후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 동안 무려 3조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하방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 바로 SK였죠.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이슈가 있었는데요. 노소영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재 SK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 SK의 최대 주주를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SK 주식을 매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상승세를 그린 것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오후 2시 30분 들어서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준 것인데요.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알테오젠이 포함되면서 3개 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 장 대응 전략 정말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오늘 한 주의 또 마지막 날이자 한 달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또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장 어떻게 보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은 세린 메이가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압력을 가했었던 명분이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였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번의 경험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4만 계약 이상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매수로 포지션이 전환이 됐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만 계약이 넘게 매도가 나오던 과정에서 오늘은 선물 쪽에서 매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 시장의 상방을 막았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오늘로써 끝났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왔고요. 뭐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4월 달에 가장 안 좋았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라고 해도 이제 오늘이죠.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에서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PCE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 증시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는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시장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 구간부터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군들이나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체감상은 여전히 힘든 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7월 달이나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려보자면 오늘 PCE 이후에 미 증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전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매수해 주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상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로 오늘 시황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시장 강하게 최근에 짓눌렀던 것은 바로 외국인 선물 매도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반갑게 매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상방을 막고 있었던 이 매도가 끝이 나면서 앞으로 시장 양호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간밤에 나올 PCE 지표 잘 살펴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시장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그동안 공략하고 있었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리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리뷰 한번 부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들고 와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주가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인터플렉스가 5%가량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을 소개드렸는데 12%,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린케미칼이라든지 덕산 네오룩스를 소개를 드려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종목들의 상승력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5월 22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그린케미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고 강력한 시세가 나왔죠. 최대 상승률이 12% 정도가 나왔는데 그린케미컬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슈프리마가 14% 정도가 올라왔고요. 한싹이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AP위성이나 펌텍코리아, 오늘도 펌텍코리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화장품 용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펌텍코리아도 잘 올라왔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소개드려서 작년만 하더라도 100% 넘게 올라왔는데 제가 5월 13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도 3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운주들도 조금씩 강세를 보였었는데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매일 4종목씩 준비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2종목 내지 3종목이 10% 이상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이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을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4종목 중에서 3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 후반부에 굉장히 다행히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꽤나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전반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종목별 장세를 만약에 누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소개를 드렸고 단기간에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물론 실제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45.6%를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가긴 쉽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놔뒀다라고 한다면 45%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매수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4월 초에 소개드렸던 DIC 같은 경우도 10%가 올라왔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오늘도 주가 흐름 괜찮은데 40% 가까이 올라왔죠. 비즈니스온, 동성화인텍도 좋은 주가 흐름 보였고요. 가장 하단부에 있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더 올라왔습니다. 아마 요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 20%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면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마리서치처럼 이런 종목군들이 빨간선, 이 빨간선 위에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빨간선 위에서 공략을 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밑에 파란 선이 보일 겁니다. 요 파란 선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손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식 매매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 나는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타점 자체를 좀 잡기 어렵다. 나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매수 타점과 손절 타점을 좀 배워나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 기준으로 파란 선을 이탈할 때도 보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제가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상 여기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뭐 주포의 물량이 없다라거나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탈을 하더라도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주식 매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초보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와 MTS에 설정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심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17일 날 제가 한국콜마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시장에서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기업들만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많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었어요. 근데 제가 4월 17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19%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케어 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중국 쪽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선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후속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무언가 메리트가 붙으면서 뉴스가 붙으면서 이슈가 붙으면서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이에요. 뭐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40%가 올라왔고요. 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올라왔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 소개드리고 나서 134%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100% 수익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해본다라면 그래도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밀리는 경우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해 보신다면 지금부터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가정하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 여기 한번 쭉 봐볼게요. 뭐 파이오링크라든지 에코앤드림이라든지 선익시스템 같은 기업들 전부 다 이 기업들은 공통점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재차 우상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Y시캠 같은 경우도 포착이 됐고요. Y시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이후에 밑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Y시캠이라는 기업은 만약에 매수를 고수라인 기준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유를 하셨어야겠죠. 근데 보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쯤에 덜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고수라인을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HTS라든지 MTS에 전체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을 하나 더 넣어놨는데 시세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솔브레인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시세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년 아니면 올해 초에 만든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부분이죠. 제우스 여전히 주가 흐름 좋고요. 크래프톤 역시도 게임주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고수라인이 포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면 고수라인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의 장점이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APR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괜찮게 나왔고요. 원택 같은 경우 실적이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좀 빼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뭐 클래시스라든지 비올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비올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는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요. 업종도 선별하고 상승 모멘텀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뷰를 쭉 해봤는데 제가 리뷰 종목들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조금 더 진행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앵커님 안내 조금만 받아보고 추가적으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리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매일 4개씩 들고 와주고 계시는데요. 지지부진한 흐름 속 그리고 또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지수 속에서도 매일 4종목 중에서 2종목에서 3종목 이상씩 10%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30% 이상 수익률을 안겨다 주면서 저희에게 큰 기쁨을 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고수라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고수라인 설정 잘 하시고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 잘 포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정말 큰 인기를 끌면서 상승 추세 가져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BL이란 종목 고수라인 포착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수라인 설정을 잘 하셨더라면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종목 잡아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수익률 자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조금 더 진행해 주시죠. 네, 자랑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가 못해서 제가 자랑하는 게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흘러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앞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7월 달이든 9월 달이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과정에서 증시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고생했었던 것을 만회를 해야겠죠. 그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뷰를 조금 더 진행해 봅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국콜마도 말씀을 드렸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포착이 됐죠. 좋은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국제약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이 홈뷰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혹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국제약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코츠테크놀로지 100% 올라왔고요. 캠트로닉스 30%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이에요.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 유리기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 날에는 또 CNC 인터를 소개를 드려가지고 CNC 인터 같은 경우도 40%, 동아 ST 같은 경우도 4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유리기판 쪽이거든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필옵틱스라든지 YC캠이라든지 캠트로닉스를 제가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세 종목이 시장에서 유리기판과 엮이기 전부터 고수라인은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찜한 종목에서 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때 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는 다른 테마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YC캠이나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시차를 두고서 유리기판과 엮이면서 강하게 올라왔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준비한 찜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다른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반드시 설정하실 필요가 있고 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JI테크라든지 제너포커스 같은 기업들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센스라든지 KC, GST 같은 기업들 주가름 잘 나왔고 밑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141%, GST 151%,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133%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뉴프렉스와 GST 말씀드렸고요. 뭐 아이센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전으로 좀 넘어가 본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도 소개드렸던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미스터블루 72%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63%가 올랐는데 이 종목들이 만약에 고수라인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른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군들 여기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과 컴퓨터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AI 관련주로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소개드릴 때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관련주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AI 쪽과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변동성이 나왔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제가 작년에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매매 타점 자체가 조금 삐끗거린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매수 타이밍에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데 그 종목이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 드릴 종목은 대성창투라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에서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제가 고수라인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대성창투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왜 나왔냐면 이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에 대해서 투자를 한 창투사입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고수라인에 잡혔을까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당시에 이 시프트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업이 고수라인 위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종목이 포착될 때에도 시프트업이라는 내용이 시장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서 알아낸 것인데 이 고수라인에서는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지수가 돌아설 경우에는 좋은 종목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고수라인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고수라인을 통해서 오늘도 찜한 종목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그리고 대성창투 정말 그 감명 깊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고수라인이 포착된 다음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상승률 무려 240%를 기록을 했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도 조금 생소할 정도로 아무도 그 모르던 시절에 이미 고수라인이 포착이 돼서 최근에도 급등세를 기록해 줬다고 합니다. 나도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손실 지긋지긋하다. 나도 빨간불 켜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필옵틱스, 대성창투와 같은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고수라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꼭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리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종목 지금 물려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재룡산업입니다. 매수가가 8,133원입니다. 이거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현재 40%로 꽤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100만 원가량 손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룡전기는 계속 오르는데 왜 재룡산업만 떨어지냐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전력주 너무 잘 가는데 왜 재룡산업은 안 가는지 너무 속상하대요.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야 되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지금 5월 중순에 완전 고점에서 딱 매수를 하셔서 음봉 그리고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죠. 보유를 하시는 게 그래요? 맞는데 네. 지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고 사실 우리가 이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재룡산업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룡전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전 일단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오겠지만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제로 뭐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전선 관련 종목군들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벌써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들과 다른 테마, 같은 테마 내에서도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5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안타깝지만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주가가 다이렉트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5,000원대는 너무 좀 가격 괴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4,800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를 타고서 움직이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이런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재룡산업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좋다라고 한다면 조금 버텨볼 만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다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8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6,5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6,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거기서도 비중을 절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미 비중이 많은 상태고요. 추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 만한 펀더멘탈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목표가 6,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4,800원, 거기서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 축소를 한번 하시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내가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밀렸을 때에도 절반 손절을 하면 그 20%를 가지고 밑에서 재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종목을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현금의 확보는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이 종목에 대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라. 지금 이미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800원이 이탈되면 절반 손절을 하시고 6,500원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 절반을 축소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0만 3,821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이것도 코멘트가 있는데 보통 MSCI 편입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매수가가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잠깐 메모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3,000? 예. 네,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의 길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형성하면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비중 20%입니다. 네, 알테오젠은 일단 보유입니다. 알테오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MSCI 편입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MSCI 편입 이후에는 주가가 대부분 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고려해 봤을 때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형 변경이라는 게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원래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그 주사를 만약에 우리가 패치로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치를 통해서 몸에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제 투약이 되는 속도 차이라든지 몸에 줄 수 있는 그런 부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맞게 되면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독성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제형 변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형 변경에 관련돼서는
알테오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A라는 질병에 대해서 B라는 질병에 대해서 모두 이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형 변경의 기술 같은 경우 제가 물론 피하 주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패치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 제형 변경이라는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입니다. 22만 원대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2만 원 선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22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약 8% 정도 수익이 되겠네요. 거기서 절반은 수익을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고집을 부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꺾이게 되거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지금 매수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자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투매가 또 투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일단 16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완매도예요. 전부 다 매도하신 다음에 밑에서 재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1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14만 원 이하로도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만 원 이탈할 땐 일단 전부 다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재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확률적으로는 저는 상승 확률이 70%, 하락 확률이 30% 정도로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니까 말씀드렸었던 목표가 22만 원대 메모해 놓으시고 올라오면 절반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 변경 관련해서 정말 뛰어난 종목이라고 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상승 확률 무려 70%라고 하더라고요. 1차 목표가 22만 원 올라오게 된다면 절반을 익절해 주시고 손절가는 1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인데요. 매드팩토입니다. 매수가는 9,580원으로 해주셨습니다. 고요. 지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로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네요.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이고요. 아스코 모멘텀 그래도 또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우리 멘토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매드팩토는 오래 보유하시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무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많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무상으로는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을 오래 보유하시면 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지 않는 부분이고 보유는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지난주에 세워놨었던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대반등이 나올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살짝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랫동안 보유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7,6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7,600원 이탈하게 되면 약 15%, 16% 정도 손실 구간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가격에서는 그래도 10% 비중이라고 한다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7,600원대 손절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10,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0,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드팩토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좋은 내용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00원대를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리는데 10,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 한 번 더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10,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 번 더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매드팩토라는 기업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10,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텐데 10%라고 한다면 10,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0원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은 추세가 돈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7,600원이었나요? 7,600원 이탈 시에는 손절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대신 지금 현재 이 비중 10%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7,6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 10,000원 올라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의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종목 상담 받아봤는데요. 고민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 라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로 접어든 종목을 쏙쏙 잘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정말 힘든 장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고수라인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부각받을 종목 그리고 상승 탄력 잘 가져갈 종목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하나하나 엄선해 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찐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주 지켜야 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AI라는 키워드를 안고 정말 다양한 섹터 움직이고 있는 요즘이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강세 보인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바이오 인식 그리고 이 보안 관련 종목들도 상승할 때가 도래됐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찜 종목으로 보안 관련 종목들 갖고 오셨는데 그 전에 추가적으로 보여주실 내용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일단 제가 방송 초반부터 계속해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고수라인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고수라인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고수라인을 통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포착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더 중요한 내용들인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같이 고수라인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 매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도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에서 찜한 종목이라든지 히든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분들과 손실이 나는 분들 그리고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배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수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찜한 종목으로 바로 넘어올 텐데 오늘 제가 리뷰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찜한 종목과 히든 종목에서 나왔죠. 오늘 준비한 히든 찜한 종목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S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SL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SL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만들다가 그 차트를 좀 빼먹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SL 같은 경우도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기업이 뭐냐면 제가 과거에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라고 한다면 대부분 서현 이화라든지 화신 같은 기업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당시에 제가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말씀을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하이브리드카와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SL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램프라든지 샤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업, 자동차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L이라는 기업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TEM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반도체에도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고요. 그 공정 내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과정에서 이 TEMC가 생산해내는 특수가스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 공정이 돌아가는 회전율이 높아질 테고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특수가스 업체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까지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는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TEMC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만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대부분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선에 만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TEMC가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밤 미증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찜한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랑풍선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오늘 의외로 항공주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움직일까?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소비재 쪽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어떻게 따져보면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여행 관련주들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랑풍선도 좋았고요. 오늘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서 제가 얻어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지막 찜한 종목으로는 노란 풍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찜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요. 먼저 SL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노랑풍선은 여행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TEMC는 반도체 후공정 종목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 공정 과정에서 이 특수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SK하이닉스, 삼성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라인이 또 사선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단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정말 매도 타점 언제 잡아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타점 잘 잡아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두근두근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고심 끝에 들고 오신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히든 종목은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오다가 최근에 많이 눌렸죠. 근데 이 고수 라인을 이탈하기 직전에 오늘같이 안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히든 종목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좀 궁금하다. AI 쪽에 대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고수라인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의 이름까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는 할 일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정리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은 바로 SL이었는데요. 저PBR 관련 종목이고 또 자동차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인도나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 완성차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어서 또 상승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 종목 바이오 인식 종목인데요. 꼭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